최근에 제로콜라와 제로음료수에 사용되고 있는 아스파탐이라는 인공감미료가 발암물질로 지정됐습니다. 저도 제로콜라와 제로음료수는 쌓아두고 먹고 있습니다. 살이 덜 찐다는 생각도 있고 액상과당을 적게 먹는다는 생각에 건강을 위해 챙기는 거죠. 제로콜라에 카페인이 들어가 있어 평상시에는 이런 탐스 제로도 먹고 있는데요. 환타 맛입니다. 이러한 제로콜라를 보면 성분에 아스파탐이 감미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로 음료수들을 제외하고 아스파탐은 막걸리와 같은 발효하는 술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술을 즐기든 안 즐기든 건강을 챙기든 안 챙기든 아스파탐은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스파탐을 WHO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BBC 뉴스에 올라온 아스파탐과 관련된 뉴스를 봐보면 WHO는 아스파탐을 그룹 2B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분류에 따른 주요 발암물질을 보면 2B는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물질이며 생각보다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다. IARC 국제암연구소에서 분류한 2B군은 인체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이고 동물 실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발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걸 줄이면 암 가능성은 있는데 논문 근거가 매우 빈약하다. 일단 분류는 해놓는다. 이 말이죠. 2B의 경우 김치, 피클 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엄청 많이 먹으면 짜고 그러니 혹시나 암에 걸릴 수 있겠구나 라고 감이 오는 애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매일 먹는데 이게 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했으면 국가에서 막았겠죠.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2A부터는 직감적으로 몸에 나쁘구나 라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물질들로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애들입니다. 적색육, 맛있는 고기들이죠. 사실 고기가 몸에 좋지는 않은데요. 이것과 뜨거운 음료, 그리고 고온에서의 튀김, 맛있는 것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야근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대 근무가 몸에 좋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는 없죠. WHO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나이트 시프트 워크 2A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건 몸에 안 좋은 건 다 느낄 수 있는 애들이 2A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스파탐 먹어도 안전하다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일일 허용 섭취량을 좀 더 알고 가시면 편합니다. 일일 허용 섭취량이란 억셉터블 데일리 인테이크로 써져 있고 ADI로 축약해서 쓰는데요. 매일 하루를 기준으로 이 용량보다 적게 먹으면 평생 먹어도 안전하다는 용량입니다. 약대에서 독성학 시험을 볼 때 예방약학이나 이런 학문에서 배우는 수치인데요. 굳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가지 일상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치들입니다. 이 용량보다 적게 먹으면 평생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메인이 되는 로이터 뉴스의 기사를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JECFA에서는 60kg의 성인이 매일 12캔에서 36캔의 다이어트 소다를 마셔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매일의 개념에서 ADI의 개념이 녹아 있습니다. 국내 기사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식약처에서 직접적으로 ADI를 제시했고 국내 기준으로 막걸리 33병 그리고 제로콜라 55캔을 매일 마셔야 위험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없으니 그만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대서특필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소송의 나라는 아니지만 외국의 경우 소송의 나라죠. 이런 근거 자료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메인이 되는 로이터 뉴스를 좀 더 봐보면 이 분류를 먼저 봐볼까요? IRC2A군부터는 다소 찝찝한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IRC가 글리포세이트, 이게 농약 성분이거든요. 이걸 2A군으로 분류했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었죠. 얘들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IARC의 이런 분류는 판결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바이엘,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회사는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 사용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 미국 판결에 대한 세 번째 항소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만큼 IARC의 분류는 압박적이고 위협적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해당하는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외국에서 그만큼 난리가 난데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은 아니지만 당뇨병 확혈을 움츠러들게 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로콜라, 당뇨와 상관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이런 질문에 네 맞습니다. 제로콜라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이러한 학회의 답변이 아닙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제로 음료수, 제로콜라를 괜찮다고 했더니 기존의 사이다, 콜라, 주스, 당분 음료를 제로콜라로 대체하는 걸 뛰어넘어서 물 대신 제로콜라만 주구장창 마시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엄청난 양을 물 대신 마셔버린다면 ADI를 뛰어넘을 그런 사람도 한 명쯤은 나오겠죠. 막걸리 33병은 힘들어도 제로콜라 55캔 정도를 마실 사람이 나타날 수 있기에 그리고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당뇨병 학회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ADI를 고려하면 괜찮지만 그래도 물을 대체해서 마시면 안 되고요. 탄산, 산도가 있기에 치아와 위장에 좋지 않으니 적당히 마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